자, 이번 시간은 통합 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거하고 좀 새롭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통합 재정이 바뀐 게 있는데 통합 재정 나왔을 때 제가 설명드린 게 애워달라는 게 세 가지였거든요. 순계 개념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합쳐져 있지만 누가 빠져 있다? 내부 거래가 빠져 있다. 중복분이. 그다음에 모자랄 때 빌려오는 돈, 남을 때 갚는 돈, 보전 거래라고 그래요. 그치?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순계 개념이다. 다시 이 금액을 경상계정, 자본계정, 융자계정을 갈라요. 경제 성질별 분류다. 그 다음에 현금주의 방식이었다. 이게 특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다음에 비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만 들어갔었는데 일섹타의 금융성 기금은 기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금융성 기금까지 포함한 활동으로 넓어졌어요. 그치? 그 다음에 IMF 들어왔다는 건 그대로죠. 그때 이제 처음에는 86년도 지정 통계 편람을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001년도 편람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2000년도 거를 통합 재정을 계산했더라고요. 어쨌든 순기 개념은 그대로다. 내부 거래와 보존 거래가 빠져 있다. 보존 거래 설명드렸죠. 보존 거래는 모자랐을 때 빌려온 돈이고 남을 때 갚는 돈이란 말이야. 근데 보존 거래가 만약 플러스라면은 나는 지금 적자란 소리고 보존 거래가 마이너스라면 내가 흑자란 소리예요. 옛날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어쨌든 보존 거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 거래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가지고 흑자다 적자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건전성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질별 분류도 그대로예요. 그럼 여기서 바뀐 게 뭐라고요? 어, 기금에서 이제 비금융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융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현금주의 방식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그 발생주의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변화 봐볼게요. 여태까지는 86년도 재정 통계 편람을 사용했어요. 근데 2000년, 2020년부터는 2001년도 재정 통계 편람 국가 이제 국제적 기준인데 이걸 사용합니다. 분석 단위가 회계 단위 또는 기능 단위가 아니라 조직 제도 단위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애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비영리지만 공공기관이라면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민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로 바뀌었어. 현금주의에서. 다시 할게. 여태까지는 기능 중심이어서 뭐 국방 기능, 교육 기능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1섹터 기능은 알겠는데 3섹터 기능을 집어넣기가 좀 곤란했겠죠. 근데 뭐로 바뀌었다? 이런 기능 중심이 아니라 제도 중심, 한마디 조직 단위로 바뀌었어. 그치? 1섹터는 다 들어갔죠. 근데 보다시피 옛날엔 누가 빠졌다? 재정단이고요. 금융성은 빠졌어요. 금융은 재정이 아니니까. 이제 통합 재정이라 하면 안 되겠어요. 통합 예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어쨌든 진대보다 이제 지금 금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다른 단위라는 것은 정부 조직이 아니라, 다른 제3섹터의 준재정은 빠져 있지만, 일반 정부라면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금융성 기금 8개하고 외국환 평형 기금 빠져 있었는데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주의 방식이 아니라 발생주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런 융자 지출을 이제 무조건 적자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범위 좀 넓어졌어. 옛날 총수지밖에 안 봤는데 이제 순수지도 보고 좀 넓어졌다는 거. 그래서 다시 바뀐 게 뭐다? 회계 단위, 기능 단위에서 제도 단위로 바뀌었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었다. 일섹타라면은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빠져있던 비영리 공공기관, 제3섹터라면 공공기관까지 포함합니다. 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들어갑니다. 기타 뜻까지. 여태까지는 사업성 기금 58개만 들어갔지만 9개 추가돼서 67개 모두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비영리 공공기관, 3섹타여도 비영리라는 거는 자체 수익이 50이 안 되었을 때 그러면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 자체 수익이 50이 안 된다는 건 50 이상을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정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는 것들은 제외돼 있겠죠. 마사회라든지 뭐 시장형 공기업은 다 제외돼 공기업은 다 제외됐을 거 아니야. 왜 50이 넘어가야 되니까 어디 지정할 수 있으니까.
됐지? 그럼 지방도 보다시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일sek타 공기업 다 들어와 있죠. 그지? 그다음에 지방은 금융성은 없었나 봐요. 전체 대상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고요. 보다시피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특징 보니까 포괄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다. 제도 단위를 시장성 여부인데 시장성 여부가 밑에 있죠. 그래서 원가 보상률이 50 이하면은 일반 정부로 50을 초과하면은 공기업 이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리가 되니까 50을 초과하더라도 정부한테 판매하는 게 80이 넘어가면 이건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팔긴 팔았는데 정부한테 판 거예요. 그럼 정부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시장성 여부고요. 제도 단위 개념이 뭐라고요? 자율적인 독립적인 결정권 가진 단위를 제도 단위로 판단하는 겁니다. 됐지? 이러니까 여태까지는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능 단위, 회계 단위로 한다면은 제3섹터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제도 단위로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비영리 공공기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공단 다 들어와 있죠. 다만 50이 넘어가면 들어와 있지 않아요. 50이 넘어가더라도 정부한테 판매하는 게 80이 넘어간다면 그냥 일반 정부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요게 좀 바뀐 겁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범위가 넓어졌어. 금융성 기금이 빠졌었는데 금융성 기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 현금주의 방식이었는데 발생주의로 바뀌었다는 것. 기능 중심이 아니라 제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제3섹터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됐죠? 근데 제3섹터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간 애들은 영리니까 빠져버리고 그 이하들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설사 50을 초과하더라도 정부 판매액이 80을 넘어가 버린다면은 이거 말만 판매지 정부 돈이잖아요. 그때는 일반 정부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넓어졌다. 금융성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태까지 금융성이 빠져 있다는 문제들은 이제 다 지워주셔야 되고요. 옛날에 그래서 현금주의다 보니까 융자 지출은 언젠가 돌아올 돈인데 나갔을 때는 적자로 취급한다. 이런 것도 이제 틀렸어요. 발생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빌려주더라도 지출로 보지 않고 내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걸 그대로 보시되 추가된 게 있으니까 바뀐 게 있을 거니까 옛날 것도 지우지 않을게요. 왜 거기도 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뭐 보전 거래가 뭐다, 내부 거래가 뭐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놔둘 거고 거기서 이제 수정된 거는 내가 수정이라고 해서 다시 올릴 거니까 요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